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1월 초부터 시작된 베어마켓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국 분들 중에서는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테크주랑 성장주는 사실 베어마켓이 작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거의 1년 넘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든지 주식 투자에 대한 논리가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주식 투자를 괜히 했나 보다. 나의 아까운 돈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주식 투자하지 말걸. 뭐 이런 후회가 밀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짐 크레이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고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여기 쭉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를 쭉 같이 읽어보는 것보다는 그 핵심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짐 크레이머가 지금 이제 백만장자가 됐는데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매달 적어도 $100 정도는 무조건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달에 한 $100, 1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매달 투자를 했고요. 심지어는 잘 곳이 없어서 차 안에서 자면서 생활을 하던 때도 투자는 꼭 했었다. 자,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투여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때 뿌린 씨앗이 다 자라났고 결국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인터뷰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당장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뭐 이렇게 짧은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요. 주식 투자가 굉장히 좀 힘겹게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각이 아니고요. 다가오는 5년, 10년, 20년 내가 정말 경제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왔을 때 내가 필요한 돈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은퇴 자금을 하나씩 빼나가면서 그때 이제 주식을 파는 재미로 살 날이 언젠가는 찾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를 진행한다 보면 결국 뭐 사이클이 좋아져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도 찾아오고요. 우리가 조금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는요. 초반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초반에 한 몇 년 정도만 견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가 와도 마이너스까지는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베어마켓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대한 회의감 느끼지 마시고요. 건강한 마음 자세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12일 화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정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20%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좀 우울한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간혹가다 좀 하락장에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는 이유는요. 자, 이렇게 전망이 좋지 않으니까 주식을 다 팔고 나가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요. 조금은 좀 보수적인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 조심하자 이런 취지에서 자꾸만 하락장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조금은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든지 뭐 3배짜리 레버리지가 들어간 ETF를 산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을 이게 분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지나치게 공격적인 그런 투자 전략은 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기사를 자주 읽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 기사에서는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20% 정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그 스토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요. 지금 20% 정도 베어마켓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이미 끝났다. 우리가 보통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세션의 확률을 이미 다 주가가 반영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요. 주가에 반영이 다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탑 마켓 그룹.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존중을 받고 있는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라든지 또한 데이터 트랙의 니콜라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니콜라스랑 마이크 윌슨이 지금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어떤 경고의 메시지냐면 S&P 500이 앞으로 20% 정도 지금 현재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면, 그 얘기는 리세션에 들어간다면 2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의 주가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unlikely다.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확률이 떨어지냐면 주식시장이 이미 이 시나리오를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앞으로 미래에 코퍼레이트, 즉 기업의 어닝이 줄어들 거라는 것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형적인 리세션이 찾아온다면, 그 경제가 이제 경제 둔화로 들어갔을 때 얼마 정도의 어닝의 감소가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의견을 전해주고 있는 전문가 이름은 콜라스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자, 리세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리세션에 대한 시장의 이야기들이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고 가능성도 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고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애틀란타 페드 GDP Now 트래커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 트래커가 2분기의 경제 성장 GDP가 마이너스 1.2%로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예상치를 보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던 그런 트래커거든요. 따라서 이 지금 GDP Now 트래커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미국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겠죠. 지금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요, 7월 8일이 마지막 날 업데이트 된 거고 그 이후에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GDP Now 트래커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튼튼한 그런 고용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수치가 약간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소식을 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들어보죠. 지금 골드만삭스가 지난주에 GDP의 예상치를 슬래시를 했다. 그냥 대폭 삭감한 거죠. 그래서 2분기에 GDP를 어느 정도 많이 줄였냐면요, 가까스로 지금 수면 위에 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거의 뭐 마이너스 가까운 그런 GDP 성장률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그레시브한 페드의 폴리시, 따라서 굉장히 강경책을 지금 연준에서 피고 있는데 이 연준의 강경책이 좀 앞당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세션이 올 거고, 그 리세션은요 비교적 좀 심하지 않은 리세션이 찾아올 텐데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 지표를 보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계속해서 금리를 상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여기 웰스파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리세션의 시기가 앞당겨 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웰스파고의 예상에 따르면요, 이번에 리세션이 찾아오게 되면 1년 정도 지속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트레저리 일드, 우리 국채 금리라고 부르는 건데 이 국채 금리의 커브가요, 또 다른 워닝,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이미 살펴본 부분인데 어떠한 워닝이냐면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커브라는 게 있죠. 일드 커브가 있는데 이 일드 커브는 10년 국채 금리 그리고 2년 국채 금리, 우리가 보통 장기 국채 그리고 단기 국채라고 부르는데 이 국채의 그 이율이라 그러죠. 이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거를 점으로 이제 이어서 만든 게 커브잖아요. 근데 커브가 굉장히 플라트닝 돼 있다. 그 얘기는 금리에 이자의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인버티드가 됐죠. 인버티드는 뭐냐면 장단기 국채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그 얘기는 돈을 짧은 기간에 빌리는 것이 오랫동안 빌리는 것보다 금리가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항상 리세션이 그 뒤를 따랐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년 안에 리세션이 찾아올 확률은,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1년 안에 리세션이 찾아올 확률은 거의 60%, 70%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년 안에 리세션이 찾아올 확률은 95%에 달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빠르면 6개월 안에, 그리고 늦어도 한 24개월이면 리세션이 찾아올 확률이 있다는 것이 지금 역사적인 통계거든요. 자,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hief Investment Strategist, 이름은 마이클 하트넷이고요. 자,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베어마켓이 계속해서 갈 확률이 높다. 따라서 아직까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계속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베어마켓은 끝난다. 언제 끝나냐면 리세션과 함께 끝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리세션이 찾아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야 주식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지금 이 의견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왜 이 리세션이 찾아와야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냐면, 리세션이 오고 나서야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그들의 폴리시, 정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사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연준 입장에서는. 그리고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리세션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경제가 리세션으로 빠져든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만 걱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상승을 멈추거나 아니면 금리를 오히려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따라서 그 시점이 돼야 베어마켓이 완전히 종결이 된다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어마켓이 지금 여름철에 잠깐 쉬고 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베어마켓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더 많이 빠질 거고, 빅 로우라는 것은요, 지금 20% 정도 떨어졌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지점에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닝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2분기 어닝 실적 보고 기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에퀴티 마켓, 주식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식 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먼저 선행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리세션에 대한 위험이요, 완전히 지금 주가에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닝이 어느 정도 더 떨어질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콜라스라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더 떨어질까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어닝이 어느 정도로 수축할까. 따라서 앞으로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것은요, 어닝 실적이 어느 정도로 안 좋아질까,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일드한 리세션, 그러니까 그 심각한 그런 리세션 말고요, 경기가 다소 침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은 25% 정도 기업의 어닝이 감소하는 것이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정말로 크게 다친다면, 굉장히 침체가 심화되면 문제는 어닝이 50% 정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멀티플이 그냥 있는다고 해도 만약에 어닝이 이렇게 막 25%에서 50% 떨어지면 멀티플이 오히려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주가는 어닝의 실적 떨어진 것만큼 주가의 하락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앞으로는 어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업의 어닝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미국 주식의 역사 중에서 리세션 기간에 어닝이 성장한 적은 없다는 것이 콜라스라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올라갈지 아니면 반등을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떨어질지는 사실 리세션이 오냐 안 오냐, 이게 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리세션이 왔을 때 어닝이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한 어떻게 지금 목표 주가를 주고 있냐면요, S&P 500이 아마 바닥을 다질 것이다. 어느 정도에서 바닥이 오냐면 3231에서 3078까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가 한 25%,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어닝이 25%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 정도에서 바닥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17%에서 21% 정도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어닝이 25% 떨어지는데 주가는 17에서 21% 떨어진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멀티플은 약간 상승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자, 다음은 크레딧 스위스 전략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죠. 비슷한 의견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이 포워드 어닝의 전망이
지난 4번의 리세션의 평균치를 보니까요, 22%가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아까랑 비슷한 의견이죠. 아까는 25% 정도를 봤는데,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지난 4번, 가장 최근의 리세션을 보니까 이 리세션 때 보통 어닝이 22% 떨어지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보기에는요, 리세션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2% 어닝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요, S&P 500 기준으로 18% 정도 떨어질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3,200 정도에서 바닥을 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시나리오가 구축이 된다면 이 크레딧 스위스 입장에서는 토바코, 담배를 얘기하고요, 에너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홀드 프로덕트, 집에서 쓰는 생활 필수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베어마켓 바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베어마켓 바운스라는 것은 하락장에서 잠깐 주식이 반등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스톡마켓이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등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버솔드 컨디션,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주가가 한꺼번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등은요, 굉장히 짧게 진행되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이요, 6월 24일 날 끝난 주에 6.5%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상승세를 지켜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저번 주도 괜찮았죠. 나스닥 기준으로 한 6% 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2주 연속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간 스탠리의 윌슨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크 윌슨. 이분이 가장 커다란 베어 중에 한 명이다. 따라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항상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전해주는 그런 전문가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런 개인,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단기간에 주식의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요, 지속될 수 없는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유가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가 되는데, 어닝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어닝 결과가 하나 둘씩 발표가 될 텐데, 그러면 2분기의 실적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이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게 될 텐데, 가이던스를 굉장히 하향 조정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실적이 앞으로 둔화될 거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는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주가가 한 차례 더 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모간 스탠리의 윌슨 의견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있다. 뭐를 믿고 있냐면요, 앞으로 당분간 랠리가 일어나면, 이 주식 상승은 반등이 일어난다면 반등은 그냥 베어마켓에 잠깐 일어나는 반등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가의 로니까 앞으로도 쭉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분의 의견이죠. 자, 그리고 이코노믹 다운턴이 만약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얘기는요, 리세션이 찾아오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리세션이 오게 되면 아마도 주가는 3,0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보다 23%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리세션을 피할 수 있다면, 미국 경제가 이 리세션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3,400에서 3,500 정도에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이 마이크 윌슨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세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리세션이 만약에 찾아온다면 3,00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3,400에서 3,500 정도가 바닥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간 스탠리가 보기에는요, 지금 가장 좋은 투자처는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부동산은요, 실제로 이제 실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굉장히 아직까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여 보면요, 저 역시도 어닝 시즌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좀 조정해서 하향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닝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이런 추세가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 우리가 얼마든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 건강한 하나의
일종의 바닥을 다지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고 그리고 나서 한 2분기, 3분기가 지나게 되면 결국 목표치가요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향 조정된 그런 목표치가 이제 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기 쉬운 환경으로 뒤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2023년부터는 조금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발표되고 어닝에 대한 실적치가 조금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의 미국 시장을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재미있는 차트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의 이름은 DCA 퍼포먼스, 24개월 동안 DCA를 했을 때와 럼섬 인베스트먼트를 비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DCA는 뭐냐면 달러 코스트 에브리지의 약자입니다. 달러 코스트 에브리지는 뭐냐면요, 매달 정해놓은 금액만큼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내가 원하는 그 픽스된 금액을 매달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럼섬 뭐냐면 월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큰 돈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주식시장에 그냥 투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사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매달 분할 매수하는 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얻었나를 보는 건데요. 이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DCA가 그러니까 달러 코스트 에브리지가 이 럼섬 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주식을 사는 것보다 결과가 좋았던 기간입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은요, 이게 달러 코스트 에브리지가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돈이 생겼을 때 무작정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일으킨 게 이 밑에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눈에 딱 보시기에도 밑에 쪽에 더 많은 시기가 찾아왔었죠. 그러니까 위보다는 아래쪽이 더 확률이 높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주식은요, 그냥 돈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죠. 자, 여기 조금 올라가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Most of the time, 그러니까 지난 과거 히스토리를 봤을 때 미국 증시는요, 항상 올라갔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4년을 기준했을 때 3년은 주식이 올라가고 1년만 빠졌거든요. 따라서 돈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투여하는 게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왜냐하면 75% 대 25%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돈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주식을 사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었다. 자,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익셉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예외가 보시면 여기에 요 부분이라든지 요 부분이 지금 훨씬 더 달러 코스트 에브리지가 확률이 높죠. 그 얘기는 한꺼번에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얻는 기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젠지를 좀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요, 여기는 1973년 4년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2000년에서 2002년 사이고 요 마지막을 보시면 2007년에서 2009년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베어마켓이 찾아왔던 그런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렇게 베어마켓이 찾아왔을 때는 한꺼번에 큰 돈을 그냥 주식시장에 넣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 하지만 베어마켓이 아니고 보통 시장에서는 그냥 돈 생기면 바로바로 주식을 사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베어마켓에 이미 들어와 있죠. 20% 정도 주가가 이미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식이 반등을 할지 아니면 더 꼬꾸라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베어마켓이 왔을 때는 주식을 한꺼번에 좀 시기를 맞춰서 사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뭐 V자가 됐든지 U자가 됐든지 이 하락장이 깊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 사이에 많은 주식을 분할 매수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그래프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그리고 저녁 방송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요, 좀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